선생님, 들어오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산티아고 발데스가 끽 소리를 내며 멈춰 섰다. 빗방울이 그의 메르세데스 앞 유리창을 두드리는 동안 소녀의 말이 그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그의 개인 차고에 있는 소녀. 당신은 누구세요? 그는 소리쳤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차에서 내렸다. 차고는 어두컴컴했고 자동 헤드라이트 불빛만 간신히 비춰주고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른 차들의 그림자와 지붕에 부딪히는 빗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거기 누구 있어요? 그는 허공에 대고 물었다. 아무도 없었다. 산티아고는 저택으로 통하는 문으로 걸어가 키카드를 꽂고 보안 시스템에 익숙한 삐소리가 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집 안은 완전히 어두웠다. 복도 불을 켰을 때 그는 움찔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대리석 바닥에 찍힌 진흙 발자국. 그것도 자기 발자국이 아니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보안 책임자인 리카르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카르도, 우리 집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요. 발데스 씨, 괜찮으세요? 그가 대답했다. 연락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전에 침입을 감지했는데 신호가 끊겼습니다. 산티아고는 오한을 느꼈다. 그는 안방으로 향하며 모든 불을 켰다. 가구는 제자리에 있었지만 뭔가 이상했다. 항상 커피 테이블 위에 놓이던 유리 꽃병이 몇 인치나 옮겨져 있었고 소파 쿠션도 그가 처음 놓았던 자리와 달랐다. 리카르도, 경찰에 신고해. 누가 내 집에 침입했어. 그들이 오고 있습니다. 경비원이 그에게 확답했다. 선생님, 그들이 도착할 때까지 거기 계실 수 있나요? 산티아고는 재빨리 계단을 올라갔다. 침실, 서재, 손님방을 샅샅이 뒤졌다. 모든 게 정상처럼 보였지만 뭔가 침범당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다. 누군가 그곳에 있었고 누군가 그의 복도를 지나가며 그의 물건들을 만진 게 분명했다. 20분 후 순찰차 3대가 그의 저택을 포위했습니다. 산티아고가 정원에서 빗속에서 기다리는 동안 경찰은 구석구석을 수색했습니다. 발데스 씨, 중년 형사가 말했다. 주방 뒤쪽 창문으로 강제 침입한 흔적은 발견했지만 아무것도 도난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산티아고가 중얼거렸다. 아무것도 없어. 그녀의 예술 작품, 보석, 전자제품, 모든 게 제자리에 있어. 누가 훔치러 온 건 아닌 것 같아. 그는 소녀의 말을 생각했다. 그들은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 왜? 그가 물었다. 차고에서 어린 여자아이를 봤는데 뭔가 경고를 하더라. 형사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여자예요? 아시나요? 아니. 난 그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더럽고 젖어 있었어. 들어오지 말라고. 누군가 날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 그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는 마치 그곳에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형사는 자신의 공책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보안 카메라를 확인해 봅시다. 뭔가 포착됐을지도 몰라요. 2시간 후
경찰이 떠났을 때 산티아고는 그 거대한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위스키 한 잔을 들고 서재에 앉아 있었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의 모습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그녀의 크고 겁먹은 눈과 쉰 목소리는 그에게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누구였지? 왜 내 차고에 있었던 거지? 누군가 날 기다리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그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리카르도였다. 선생님, 시스템 전체를 점검했습니다. 누군가 내부에서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는데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코드를 알고 있었습니다. 산티아고는 잔을 꽉 쥐었다. 그렇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전화가 끊기고 그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속을 바라보았다. 도시 어딘가에서 한 소녀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었고 그는 그녀의 이름조차 몰랐다. 하지만 그는 반드시 알아낼 것이다. 그는 그날 밤잠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소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검은 눈동자, 얼굴에 달라붙은 젖은 머리카락, 절박하게 경고를 외치던 그 모습. 아침 6시가 되자 그는 옷을 입고 나갈 준비를 마쳤다. 그녀를 찾아야 했다. 그는 차고에서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가 숨었을 법한 구석구석, 그림자까지 모두 살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밖으로 나가자 전날 밤에는 보지 못했던 것이 눈에 띄었다. 현관문 옆에 빈 음료수 캔이 놓여 있었다. 비에 젖어 있었지만 방금 버려진 상태였다. 실례합니다. 그는 옆집 정원사에게 말했다. 이 근처에서 더러운 옷을 입은 8살이나 9살쯤 되어 보이는 깡마른 여자아이를 보신 적 있나요? 그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아이들은 여기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 동네는 경비가 삼엄하거든요. 산티아고는 차를 타고 근처 거리를 돌아다녔다. 문지기, 노점상, 경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본 적이 없었다. 정오 무렵 그는 집에서 10블록 떨어진 주유소에 도착했습니다. 회색 콧 수염을 기른 나이든 주유원이 그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자아이를 본 적 있나요? 그 남자는 그녀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소를 지었다. 네. 루즈 무리는 그를 그렇게 불러요. 늙은 개와 함께 자주 여기로 와요. 가끔 우리가 먹을 것을 주기도 해요. 어디에 사시나요? 그녀는 3블록 떨어진 버려진 주차장에서 잠을 잡니다. 작년에 문을 닫은 슈퍼마켓 주차장이죠. 그녀는 개 한 마리와 단둘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상한 여자아이입니다. 말은 많지 않지만 아주 똑똑합니다. 산티아고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고맙습니다. 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주차장으로 향했다. 잡초와 쓰레기로 가득 찬 황량한 곳이었다. 콘크리트 건물의 잔해가 회색 해골처럼 솟아 있었다. 그는 잔해 속을 걸으며 그녀에게 소리쳤다. 핏, 핏. 뒤에서 쉰짓는 소리가 들렸다. 산티아고가 다가가자 판지와 판금으로 만든 작은 구조물이 보였다. 인형의 집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존재했다. 루스, 나야. 어젯밤에 만났던 남자야. 그냥 너랑 얘기하고 싶어. 고요.
저는 당신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그저 감사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늙고 깡마른 개가 골판지 상자들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갈색 털에 지친 눈을 하고 있었다. 산티아고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짖지는 않았다. 이봐. 친구 산티아고가 속삭였다. 친구는 어디 있니? 개가 꼬리를 살짝 흔들며 앞으로 나아갔다. 산티아고가 손을 내밀자 개는 쓰다듬어 주기 전에 냄새를 맡았다. 루스, 네가 거기 있는 걸 알아. 그냥 얘기하고 싶을 뿐이야. 가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았는지 설명해 줄 때까지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봤어요. 산티아고가 대답했다. 누구? 루즈가 고개를 내밀었다. 머리카락은 전날 밤보다 더 더러워져 있었고 뺨에는 작은 상처가 나 있었지만 눈은 여전히 똑같았다. 총명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집에서는 이상한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유형인가요? 두 남자. 한 명은 키가 크고 마른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뚱뚱하고 팔에 문신이 있었다. 그들은 뒷마당에 숨어 있었다. 그들을 아시나요? 아니요. 하지만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당신은 나를 전혀 모르면서 왜 나를 도와주었나요? 루즈는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이 나쁘지 않아 보이니까요? 산티아고는 가슴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가 그에게 그렇게 단순하고 솔직한 말을 한 지 몇 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배고프세요? 루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기다려. 먹을 거 좀 가져다 줄게.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야. 그렇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루즈가 소리쳤다. 다들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그는 이미 결심했다. 돌아올 거라는 걸 음식만 가지고 돌아오는 게 아니었다. 1시간 후, 그는 맥도날드 봉지와 새 옷, 그리고 담요를 가지고 돌아왔다. 루스가 은신처에서 그를 놀라움과 불신으로 바라보았다.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요.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이름이 뭐예요? 루스 모랄레스. 만나서 반갑습니다. 루스. 저는 산티아고예요. 그렇게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매일 아침, 산티아고는 이메일을 확인하고 몇 통의 업무 전화를 한 후 음식과 물, 그리고 루스에게 필요할 것 같은 선물을 챙겨 버려진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다. 처음에는 그녀는 판지로 만든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지만 조금씩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계속 돌아오는 거야? 어느 날 아침, 루즈는 바닥에 앉아 샌드위치를 나눠 먹으며 그에게 물었다. 당신과 이야기하는 게 좋거든요. 아무도 나한테 말을 걸지 않아요. 글쎄요. 그렇죠. 그녀가 대답했다. 산티아고에게 익숙해진 그 개는 그녀의 발치에서 잠을 잤다. 루스가 그 개의 갈색 털 때문에 카넬라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여기서 얼마나 오래 사셨어요? 6개월쯤 됐어요. 그가 대답했다. 전에 다른 곳에 있었는데 어떤 남자들이 와서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밀과 침묵 사이에서 산티아고는 예상치 못한 자신의 외로움을 위한 피난처를 찾았고 루즈는 모든 어른들이 그녀를 도망치게 한 사람들과 같지는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화를 멈춥니다.
또한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인 비타민C를 공급합니다. 비타민 A는 피부와 관절 조직 회복을 돕습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은 근육 경련을 줄이고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보너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파야에는 부은 관절을 진정시키고 뻣뻣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항염증 성분이 있습니다. 의사의 조언은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썰어서 씨를 빼고 생으로 드세요. 단백질 보충을 위해 그릭 요거트 한 스푼과 함께 드시는 것을 종종 추천합니다. 약을 복용 중이라면 위에 부담이 적고 소화를 더 잘 돕습니다. 아침이나 점심 후에 반 컵 정도부터 시작하세요. 상쾌하고 포만감을 주며 몸에도 좋습니다. 파파야는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세요. 교차 민감증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녹색에 덜 익은 파파야는 피하세요.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돌로레스는 접시에 색을 더하고 장에 친절함을 더하면서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관절과 배는 별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책의 한 장입니다. 두 가지 모두 잘 먹으면 어떤 약보다 훨씬 오래 당신을 지탱해 줄 거예요. 내일 아침, 밝은 주황색 파파야 조각 몇 개를 접시에 담고 다시 젊음을 향한 달콤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5위, 망고, 관절에 좋은 햇살. 제 환자들 중 상당수가 무릎이 마른 경첩처럼 아프거나 맨 위 선발에 손을 뻗으면 어깨가 툭툭 친다며 병원을 찾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들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아시나요? 바로 필수적인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는 시력 보호뿐 아니라 관절 조직 회복, 연골 건강 유지, 콜라겐 분해를 막는 면역 체계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노인들은 비타민 A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망고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됩니다. 비타민 A는 조직 재생에 가장 중요한 비타민 중 하나입니다. 또한 콜라겐 합성을 돕는 비타민 C, 콜라겐 구조와 면역력을 유지하는 구리와 엽산, 그리고 식사에서 더 많은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화 효소를 제공합니다. 진한 주황빛 금색을 띠는 망고의 색깔만 봐도 염증과 싸우는데 필요한 항산화제가 풍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몸에 염증이 생기면 콜라겐이 더 빨리 분해되는데 망고는 신체를 진정시키고 세포 치유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의사의 조언, 신선한 망고를 썰어 먹거나 미리 썰어져 있는 무가당 냉동망고 큐브를 구입하세요. 스무디, 요구르트, 오트밀에 넣거나 그냥 디저트로 먹어도 좋습니다. 케이크보다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망고 반 개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관절에 햇볕을 듬뿍 쬐게 하세요. 망고는 본래 단맛이 나므로 당뇨병이 있다면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당분 균형을 위해 단백질이나 섬유질과 함께 섭취하세요. 또한 설탕이 첨가된 시판 건망고는 피하세요. 헤럴드는 기적의 약으로 무릎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해주는 음식으로 무릎을 회복했습니다. 망고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열대 과일 포장지에 담긴 치료제입니다. 관절이 아프고 하늘이 흐릿할 때 접시에 햇살을 담아보세요. 통증 없이 걸을 때마다 몸이 고마워할 것입니다. 네 번째, 체리. 뻣뻣한 손에 달콤한 휴식 선사. 제 환자 중 상당수가 아침마다 손, 특히 손가락 관절이 뻣뻣해지는 증상을 겪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손가락이 움직이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주로 밤새도록 염증이 쌓이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는 관절염 초기 증상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통증, 부기, 셔츠 단추를 채우거나 커피잔을 잡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등 힘든 일들이 반복되고 무엇보다도 점점 더 자주적인 생활을 방해합니다. 체리, 특히 타트 체리는 염증을 줄이고 관절 조직을 보호하는 천연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요산 수치를 낮추고 관절염 증상을 완화하며 건강한 혈류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멜라토닌도 함유되어 있어 숙면을 취하면 아침에 몸이 뻣뻣해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타트 체리 주스도 좋은 선택이지만 무가당 버전을 선택하고 하루 4온스, 약 113g 정도를 유지하세요. 의사의 조언. 제철에 신선한 체리를 먹거나 1년 내내 냉동 체리를 사용하세요. 저는 저녁 식사 후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타트 체리 반 컵을 추천합니다. 자는 동안 염증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아침이 가장 힘든 시간이라면 이 간단한 습관이 비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타트 체리 주스는 효능이 강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당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매일 마시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에블린은 손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음악도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먹는 힘입니다. 손가락이 뻣뻣하거나 아침이 느리게 시작된다면 휴식을 취하는 동안 체리가 치유하도록 하세요. 달콤하고 단순하고 강력한 바로 당신처럼. 세 번째, 딸기. 콜라겐의 가장 친한 친구. 콜라겐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있다면 그건 바로 딸기일 겁니다. 밝고 즙이 많고 하트 모양의 몸이 튼튼하고 매끈하고 날렵하게 유지되는데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 들어 있거든요. 실화입니다. 72세의 노라는 팔 피부가 쉽게 멍들고 팔꿈치가 항상 아파서 병원에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종이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노라가 말했습니다. 과일에 대해 물었더니 노라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예전에는 딸기를 정말 좋아했는데 몇 년 동안 안 먹었거든요. 우리는 딸기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매일 아침 시리얼과 함께 딸기 몇 개만 먹었죠. 3주 후, 멍은 줄어들었고 피부는 더 건강해 보였으며 팔꿈치는 다시 매끈해졌습니다. 딸기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한 컵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의 100% 이상을 섭취할 수 있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합니다. 또한 콜라겐 분해를 방지하는 엘라그산, 피부와 관절의 활성산소 손상을 줄여주는 항산화제, 그리고 소화를 돕고 영양소 흡수를 돕는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무엇보다도 칼로리가 낮고 구하기도 쉬우며 먹기도 훨씬 쉽습니다. 의사의 조언. 아침 식사에 반 컵을 넣으세요. 오트밀에 넣거나 코티지 치즈 위에 얹어 먹거나 스무디에 갈아서 드세요. 작은 그릇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해두면 언제든 자연스럽고 달콤한 기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름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냉동 딸기도 똑같이 맛있습니다. 저희 스타민 식단을 하고 있거나 베리류 알레르기가 있다면 천천히 섭취량을 늘리고 깨끗이 헹구세요. 일반 딸기는 잔류 농약 때문에 더티 다진, 더티 더전, 목록에 자주 오르곤 합니다. 노라는 처방전이 필요 없었습니다. 붉고 즙이 많은 콜라겐 부스터 한 줌만 있으면 됐죠. 몸이 회복되고 피부가 빛나고 관절이 더 매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딸기 한 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오렌지. 고전적이고 효과적. 수십 년 동안 우리 몸에 조용히 도움을 준 과일이 있다면 바로 소박한 오렌지입니다. 익숙하고 가격도 저렴하면서도 콜라겐과 혈액순환에 필요한 최고의 동반자 중 하나입니다. 75세의 조지 씨는 거실에서 우편함까지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다리가 항상 피곤하다고 불평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의 식단에 대해 물었습니다. 손주들이 독립한 이후로 과일은 전혀 먹지 않고 오렌지 한 조각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는 작게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로 오렌지 반 개를 먹었습니다. 몇 주 만에 조지는 선생님, 어제 동네 한 바퀴 돌았는데 낮잠을 자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어요. 정말 큰 발전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렌지에는 콜라겐 합성의 주춧돌인 비타민C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모세혈관을 강화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바이오플라보노이드도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근육 기능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해주고 천연당분은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게다가 오렌지에 함유된 섬유질은 당 흡수를 늦추고 소화를 도와 노인, 특히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의사의 조언. 주스만 먹지 말고 통째로 드세요. 주스는 섬유질이 부족하고 혈당을 급등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오렌지 반 개를 아침 식사 때나 오전 간식으로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껍질도 버리지 마세요. 혈액순환과 면역력을 높이는 필수 오일과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얗고 과육 같은 부분, 바로 마법 같은 플라보노이드가 서식하는 곳입니다. 위산 역류가 있다면 감귤류 섭취를 자제하고 스타틴이나 베타 차단제 같은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감귤류가 때때로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 가장 강력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는 화려하지도 유행을 타지도 않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효과가 입증된 과일이죠. 그러니 내일 당장 하나를 뜯어보세요. 다리가 갈구하던 에너지와 혈액순환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과일이 나왔습니다. 포도입니다. 혈액순환 장애는 노년층에게 흔하지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문제입니다. 발저림, 손저림, 종아리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단순히 혈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혈관 내 콜라겐이 약해지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손상되기 쉽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관절이 튼튼하게 유지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피곤함, 불안정함, 염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화. 은퇴한 미용사인 80세 마사는 매일 저녁 다리가 뻐근하고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붓고 욱신거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5일, 오후 간식에 붉은 포도 한 줌을 더해 먹었습니다. 3주 만에 마사는 다리가 가벼워졌어요. 심지어 손녀의 연주회에도 통증 없이 서 있을 수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포도, 특히 붉은색, 보라색, 검은색 포도에는 혈관 건강을 지원하고 염증을 줄이며 콜라겐 분해를 늦추는 강력한 폴리페놀인 레스베라트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혈액 응고 및 혈관 재생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K, 콜라겐 가교의 필수적인 구리, 그리고 혈류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동맥과 정맥의 유연성을 향상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하며 에너지부터 균형까지 모든 것을 지원합니다.
의사의 조언. 점심이나 저녁 간식으로 포도 한 줌, 10에서 15개 정도를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껍질째 드세요. 껍질에 마법이 숨어 있으니까요. 섬유질을 섭취하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주스보다 포도를 통째로 드세요. 당분에 민감하시다면 아몬드 몇 개나 치즈 한 조각을 드셔보세요. 혈액 희석제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포도에는 비타민 K가 함유되어 있어 이러한 약물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포도는 항상 깨끗이 씻어 드세요. 유기농이 아닌 포도는 종종 살충제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마사에게는 새로운 처방전이 필요 없었습니다. 혈류 개선이 필요했는데 포도가 그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리가 끌리는 느낌이 들거나 앉아있다가 무릎이 뻐근하다면 포도를 드셔보세요. 포도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혈액순환에 좋은 친구입니다. 내 개인 계획. 콜라겐을 회복하고 염증을 진정시키고 손, 관절, 다리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가장 강력한 과일 8가지를 살펴보았으니 이제 실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지식은 활용할 때만 힘이 나니까요. 제가 어르신들과 공유하는 간단한 일상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식사 때 키위 반 개를 오트밀 위에 얹거나 계란 옆에 썰어서 드세요. 딸기 한 그릇이나 오렌지 조각 몇 개를 먹으면 아침 일찍 비타민C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점심. 접시에 파파야 조각을 곁들여 보세요. 소화를 돕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날씨가 따뜻하다면 블루베리 몇 개를 스무디에 갈아 마시거나 샐러드에 뿌려 먹어보세요. 오후 간식. 혈당 조절을 위해 적포도 한 줌과 아몬드나 호두를 조금 넣으세요. 선택사항. 편안한 저녁을 위해 관절을 준비시켜 줄 타트 체리 주스 한 잔, 4온스. 도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 망고 몇 조각을 먹으면 달콤한 것을 먹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고 잠자는 동안 콜라겐 재생을 도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팁. 제철 과일과 내 몸에 가장 잘 맞는 과일을 섞어 드세요. 과일, 특히 베리류와 포도는 항상 깨끗이 씻으세요. 당뇨병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섭취량을 조절하고 단백질 섭취량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생각. 하룻밤 사이에 삶을 완전히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과일 한두 개로 시작해 습관을 들이고 몸이 반응하도록 하세요. 건강한 음식을 한 입 가득 담는 것은 더 강하고 더 안정적이며 더 활기찬 미래의 당신을 위한 투표입니다. 음식을 치료제로 삼고 매일매일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에 한 걸음 더 다가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이미 여러분에 대해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건강, 독립심, 그리고 앞으로 살고 싶은 삶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입니다. 어쩌면 손이 저리고 무릎이 뻣뻣하고 필요한 건 그저 나이가 들면서 겪는 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들을 새로운 일상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극단적인 다이어트나 약 한 통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접시에 담긴 작은 색깔, 자연의 달콤함, 그리고 치유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용기입니다. 저는 환자들이 다리에 힘을 되찾고 손에 힘을 주고 걸음걸이가 가벼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와 세심한 영양 공급 덕분입니다. 콜라겐은 하루아침에 재생되지 않지만 우리 몸은 항상 귀 기울이고
필요한 도구를 주면 언제든 다시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제 소원은 이렇습니다. 식사가 즐겁고 발걸음이 편안하며 이 과일들을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당신의 최고의 날들이 아직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했던 과일들처럼 아직 익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몸 조심하시고 잘 드시고 자신의 몸이 치유할 수 있는 힘을 믿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거나 이 과일 중 하나가 당신에게 희망을 주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과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저희는 내면의 치유를 믿는 현명하고 강하며 활기찬 시니어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습니다.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 팁을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건강 여정은 매 순간 응원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해럴드 M. 토마스 박사, 선임 영양 전문가이자 흰 가운을 입은 오랜 친구입니다.